의 규모가 내년 2018년이면 4,500만 달러, 약 503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비콘 기술의 활용도는 더 다양하게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비콘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을 모시고 가치 평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미래의 이동 수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를 비교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지온 인베스트먼트의 엄철현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뭐 갈수록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스타트업 평가 기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오늘도 보니까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기반해서 굉장히 열심히 차근차근 실행력을 가지고 계신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는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성을 굉장히 J커브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업의 전략이라든가 확장성,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장성 위주로 좀 보시겠다. 네. 네, 그렇게 오늘 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주인공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IT 세상을 열어가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헬로팩토리의 김경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헬로팩토리의 김경민입니다. 네,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또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있다고 들으셨고, 이런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이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도대체 어떤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이제 만 2년이 좀 넘은 IoT 기반의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기반의 이제 비콘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하드웨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나 아니면 이제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들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SMT 서울이라는 이제 강남에 있는 큰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호출벨과 그다음에 주문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가져 나오시는 호출벨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또 앱이 실행이 되고 거기서 메뉴를 또 주문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은 요즘에 나오는 IoT 제품 중에 정말로 제일 효용성 높은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품이 들고 나오신 게 맞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 음식점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호출벨은 이제 고객의 테이블 번호만 표시하는 거가 이제 전부인데 반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제 하드웨어와 디바이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버튼짜리, 2버튼짜리,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개발한 이제 수출형 고급 모델들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메시지가 직원이 차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로 바로 전달이 되고요. 이거를 직원이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응대를 함으로써 매장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누르면은 바로 스마트워치로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그 외에 또 뭐 앱을 활용하게 되면 메뉴 주문도 가능, 여러 가지가 네네, 지금 융복합되어 맞습니다. 있네요. 주문할 수 있는 이제 웹페이지나 별도의 태블릿에 탑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메뉴를 통해서 주문을 할 경우 저희 디바이스를 통해서 테이블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주문을 직접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런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들이 고객이실 텐데 그 고객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일단 SMT의 직원분이 한 10분 정도가 계십니다. 기존의 호출벨을 좀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거를 쓰시고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제품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응대에 대한 현황 처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싱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또 직접 계약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3가지 정도 제품이 계시고, 앞으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더 고도화시키고
또 가격 정책을 세우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요 두 가지의 이제 제품은 기존에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해외에 출시하는 이 제품은 실제 현지에서의 요구 사항과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디자인부터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고급스럽고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터치와 햅틱이라는 기술을 이제 함께 적용을 시켰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NFC 기능을 탑재를 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설치 없이도 바로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주문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중간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융복합적인 또 IoT 시대를 맞아도 대표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중간 평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제품이긴 한데 우리가 특히 해외 쪽 시장에서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제품도 고도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100점 만점에 75점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뭐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은 중간 평가 좀 뒤에 할 걸 그랬는데 너무 앞에서 좀 점수가 약간 낮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확대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 대표님께서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들었어요. 물론 네네. 이제 주 시장을 해외 시장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계획 진척상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국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내는 이제 일반 레스토랑 식당에서는 호치벨이 워낙 잘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주로 외식업의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집중적으로 아니면 이제 호텔 같은 이제 약간 다른 분야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시장보다 훨씬 이제 시장 규모도 크고 또 매장 내에서의 운영하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을 부를 때에 저희 나라처럼 뭐 소리쳐서 부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팁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직원들이 관리 테이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기에 훨씬 더 적합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진행되는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미국만 하더라도 약 24만 개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이제 큰 시장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호출벨이 들어갈 수 없었던 장벽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을 하는 형태로 모든 이제 기능과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5일부터 이제 캐나다 쪽에 가서 또 매장에서 유료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약 30개의 전 매장에 확대가 될 계획도 있고 또 미국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많은 큰 업체들이 저희 파일럿을 보고 그 이후에 진행할 계획들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 기반으로 단계별 로드맵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레스토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해외 시장에 좀 진출을 한 이후에는요. 지금도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시범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같은 곳에서도 환자가 간호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적용을 시도를 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이제 R&D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거가 레스토랑 내에서 직원을 부르지 않고 챗봇을 통해서 간단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런 챗봇 서비스를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고객들이 편하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구상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매장들의 규모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공급을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기반으로 이제 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료 분석 서비스 보고서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매장에게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옐프라고 해서 레스토랑 추천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데의 데이터를 저희가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저희 앱이나 이런 데 웹페이지 같은 곳에 주류나 아니면 음료 회사의 광고를 싣는 그런 광고 수익 모델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드디어 이제 그 기업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해볼 시간입니다. 네. 우선은 가치평가 해보기 전에 이 헬로 팩토리 기업 투자 라운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라운드 중에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일단 제품의 레퍼런스를 그 대기업군인 그 SM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잘 첫 단추를 잘 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한 뭐 2개, 3개의 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시리즈 A 단계에 준비된 스타트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시리즈 A 단계. 네. 약간 그래도 시드레벨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오겠네요. 되겠죠, 그런 아무래도.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헬로 팩토리의 최종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억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인데 어떤 근거로 40억 평가가 나온 건가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면서 또 해외 쪽에 많이 이제 성장을 준비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 40억 정도는 받으셔야 그래도 향후 해외 확장에 있어서 뭔가 룸이 많이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평가 받으신 소감 그리고 멘토링 받으신 소감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가 투자 라운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해외 진출 기업답게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혁신적인 IoT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목받는 기업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시는 김경윤 대표님 또 엄청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기업 가치 약 762조, 포브스가 선정한 2017 글로벌 기업 브랜드 2위,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80%를 석권하고 있는 기업 구글, 검색을 넘어 인공지능 알파고, 유튜브 등으로 세계 최대 IT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은 지난 1998년 대학원생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 의해 설립됐다. 작은 차고에서 출발한 스타트업 구글을 세상을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들에겐 과연 어떤 성공 비결이 숨어 있을까? 때로는 정말 거대한 꿈이 오히려 이루기 더 쉬운 듯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큰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미래를 혁신하고 있는 두 사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생명 연장 프로그램, 우주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과감한 도전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내고 있다. 기억하세요.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목표와 꿈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과연 첨단 IT 기술은 우리의 교통수단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은 공상과학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미래 이동수단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플라잉카입니다. 미국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차의 생김새는 마치 경비행기와 스포츠카를 합쳐놓은 것 같은데요. 도로를 달리다가 본체 양쪽에 날개를 통해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잉카란 지상도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현재 전 세계 40여 개 업체가 뛰어들 만큼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요. 유럽에서는 상업용 플라잉카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어로모빌이라는 이 차는 곤충처럼 접을 수 있는 날개가 달려있는데요. 날개가 펼쳐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3분, 비행속도는 시속 250에서 750km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해 2020년에 완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상용화가 된다면 출근길의 답답함도 시원하게 틀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올해 4월에는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무리를 날아다니는 플라잉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4.5m 상공을 5분간 비행하는 데 성공한 이 플라잉카는 올해 연말쯤 레저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현재 플라잉카의 가격이 5억에서 10억 원대가 넘고 안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미래의 교통수단 그 두 번째 주인공은 하늘길을 여는 드론 택시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하면 집 앞에 드론 택시가 와서 나를 실어 나르는 시대도 멀지 않았는데요. 중국 업체 이항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알아서 손님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드론 택시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우버도 2020년에 비행 택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30분 걸리는 거리를 5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가격도 우버의 일반 택시 요금과 비슷하게 책정될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 두바이에서는 최근 세계 최초로 드론 택시의 도심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활주로가 없이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 드론 택시는 올해 말부터 5년 동안 시험 운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드론 택시가 대중화된다면 이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발을 부를 일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래 이동수단은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최근 앨런 머스크는 전 세계 교통체증을 해결할 놀라운 교통 시스템을 공개했는데요. 대도시 지하에 터널을 건설하고 도로 위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서 플랫폼이 차를 실어서 목적지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차량이 시속 200km로 이동할 수 있어서 대도시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데요. 이미 터널 굴착기계를 제작해서 직접 터널을 파고 있다는 앨런 머스크. 그의 도전과 상상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한데요.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IT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테크 다이어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크도사 백오키입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에게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과정을 위한 촬영 장비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바로 카메라를 했었죠.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마이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들이거든요. 어떤 마이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촬영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성적인 부분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려야 영상에 집중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마이크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마이크를 사는 데 있어서 굳이 돈을 내가 많이 들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고민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10만 원대 이하의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요거 전통적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바로 로데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짠! 되게 작죠? 보시면 윈드실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뭐 데드캣이라고 하는데 죽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 하쉬를 받쳐주는 여기 지금 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예, 빼시면 이게 마이크인가 뭔가 싶기도 한데 여기 뒤에 보시면 3.5파이 잭이 들어가는 여기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꽂고요. 이거를 이렇게 스탠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DSLR 같은 거 카메라 보시면 하슈를 장착하는 부분에다가 이거를 딱 끼우는 거예요. 끼운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카메라에다가 꼭 넣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드캣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윈드실드를 쓰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바람들이 막 불잖아요. 막 바람이 막 불면 여러분들은 막 안녕하세요. 저는 막 1인 미디어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람을 좀 막아주고 소리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 윈드실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람을 잘 차단해주고 내 목소리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제품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갖고 오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유사한 다른 제품을 갖고 와봤는데요. 바로 코미카라는 브랜드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이 로데와 틀리게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자를 제가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뭐 파우치라든가 가방 안에 이렇게 쏙 넣어갖고 다녔는데요. 요거는 친절하게도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자, 요거가 일단 받침대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로데보다 좀 더 두껍기는 얇지만 안정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 걸 느꼈고 자, 그리고 역시나 마이크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CVM VM10이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여기다 장착을 합니다. 요 마이크의 특징은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거의 막상막하의 성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윈드실드가 들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또 되게 틀려요.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카메라들이 수입을 액정이 돼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해외 유튜버들은 이거를 옆에다가 장착을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딱 꼽았을 때 화면을 올렸을 때 그 틈 사이로 내 얼굴이 잘 보여요. 그래서 요 마이크가 저는 쓰기에는 좀 더 유용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필수가요. 요 지금은 케이블이 있는데 요게 3극이 있고 4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SLR이나 PC에다가 마이크를 쓰려고 하면은 요 3극 검은 줄이 2개가 가 있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3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3개로 되어 있는 거는 4극 마이크 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장착을 할 때 요거를 꼽는 거죠. 자, 반대로 꼽으면 안 돼요. 요거를 요쪽 단자에다가 꼽고요. 스마트 기기에다가 이거를 꼽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도 이 마이크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 카메라가 바뀐다. 선만 떼서 요거를 여기다가 또 끼는 거예요. 낀 다음에 그리고 카메라에다가 뭐 요런 액션캠도 요새는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요. 이거를 딱 꼽아요. 자, 꼽은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쓰게 되면은 고정을 해서 쓰게 되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뭐 리뷰를 하는 저는 오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랄랄랄랄라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저기 나와 있어요. 이러고 자기를 마이크를 이렇게 향하게끔 영상을 찍게 되면은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잘 들어갈 거고요. 영상은 영상대로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블락기 같은 경우도 뭐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 같은 경우 보통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어떤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요 하단을 보시면 여기 마운트를 할 수 있는 나사 잭이 있습니다. 요게 로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중간에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는데 이게 좀 넓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플레이트에다가 담으려고 하면은 이게 안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로데 제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구멍이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멀티 블락에다가 끼려고 하면은 이거 사야 되나? 제품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요 코미카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적으로 하슈 여기 구멍이 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레이트에다가도 다 호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또 다른 마이크 스타일을 한번 추천을 해볼 텐데요. 바로 PC와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컨덴서 마이크를 추천합니다. MV5라고 해서 요 제품 여기가 되게 귀여워요. 보시면 볼이 이렇게 딱 떨어지죠. 마치 그 야구공 같은 이 공을 딱 보시면 이 제품은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대부분 PC로 방송하는 분들이 컨덴서 마이크를 많이 씁니다. 금색으로 돼가지고 여기 앞에 망 딱 쳐가지고 뭐 컨덴서 마이크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노래 들려드릴게요. 뭐 이런 마이크들을 쓰는데 그런 마이크하고 견주었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도 연동할 수 있는 이 멀티 마이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실제로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요 마이크의 장점은 뒤에 보시면 이어폰을 꼽을 수 있는 여기 헤드폰 잭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자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은 여기 5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5핀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음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녹음기로 따로 쓸 수도 있고 비디오 마이크로도 쓸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 마이크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음성을 따로 딸 수가 있는데 그래도 PC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뷰 같은 경우 그리고 방송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외부적인 장치들이 있으면 편리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요거 상당히 비싼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쓰는 것 중에 상당히 성능도 괜찮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요걸 너무 사랑하는 마이크인데 바로 로데 마이크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왜 프로냐? 정말로 프로들이 쓰는 마이크를 요걸로 대처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저가에서 봤던 마이크는 데시벨이 울리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전원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있고 플러스 20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음이 좀 많거나 적거나 너무 시끄럽다라고 할 때는 이 데시벨을 조절을 해서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0으로 해도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 텐데요. 이 마이크는 카메라 DSLR 같은 경우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샷건 마이크라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면 수음이 이게 쭉 들어가는 거죠. 이걸 이렇게 들어가면은 소리가 잘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가도 소리가 잘 안 들어가요. 딱 정면으로 카메라 앞에다가 내가 말을 딱 하면은 주변에 소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들어보면 어라? 이 정도로 잘 들리나? 라고 놀랄 만큼 성능이 우수합니다.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찍을 때는 앞쪽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찍을 때는 뒤쪽으로 장착을 해서 마이크 셔터를 누른 다음에 어딜 돌아다니면 일단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이것도 역시나 윈드실드. 네, 여러분들이 밖에서 촬영할 때 그 잡음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윈드실드가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하슈 여기다가 이제 그 나사를 달아서 셀카봉 있죠, 여러분들. 셀카봉을 여기다 달은 다음에 이거를 쭉 눌려요. 그럼 우리가 영화 현장에서 보면 그 마이크 딱 쓰고 있죠, 붐대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거를 셀카봉에 넣어가지고 달면은 멀리 있는 소리도 가까이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께 감히 추천을 해봅니다. 전문적으로 소리가 조금 아쉬웠다는 분들은 이 금액대가 30만 원대에 들어와서 조금 비싸긴 해요. 그러나 성능만큼은 아주 우수하고 퀄리티도 괜찮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스타일의 제품을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마이크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건가? 네. 요즘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마이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초보자분들이 이런 마이크를 사서 쓰는 거는 상당히 괜찮죠. 하지만 가격대가 비쌉니다. 영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고 내가 사용해서 편리한 거, 이런 제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제품이니까요. 오늘 리뷰를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테크도사 백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최근 서울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최첨단 ICT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고 하죠. 미래 이동 수단인 하이퍼루프를 타고 홀로그램 회의를 하는 독특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미래 ICT 세상을 즐겁게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